목표를 달성했다고 해서 더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. 복권 당첨되면 처음에 막 높아졌다가 다시 돌아가고 어딘가 크게 다쳐도 뚝 떨어졌다가 또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. 그게 참 신기한 결과죠. 안녕하세요.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한수원입니다. 여러분 행복하신가요? 행복하세요? 행복하고 싶습니다. 행복하고 싶어요?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지 말아야 하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? 이렇게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게 종착점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행복할 것이다. 그렇게는 되지 않거든요.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막 나갈 때 그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일까? 도대체 뭘 하는 걸까? 가끔씩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. 이게 뭐지? 정말 쥐들이 쳇바퀴 뛰듯이 내가 뛰는 거 아닌가?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? 심리학자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. 나에게 가치 있는 몇 가지 행동이 루틴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. 우리가 더 행복해지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면 계속 새로운 걸 해야 되고 더 뭘 해야 되고 더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.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 일상이 무너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요구에 쫓아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으로 내가 해야 될 걸 정해놓는 것, 예를 들어서 이제 운동들 좋아하시죠? 게임이든 뭐든 제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뭐 몇 시에는 꼭 운동을 하러 간다. 그 시간에 가는 거예요, 그냥 어떻게든지. 그 운동을 하는 걸 거기다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, 내 인생에다가, 내 삶에다가. 이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침 저녁으로 양치질 하잖아요. 그런데 그 정도 시간 넣는 게 우리가 이렇게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. 아침에 눈 뜨면 양치질 해야지. 그 위생을 위해서 당연한 거예요. 그런 것처럼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당연한 걸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. 네. 교수님의 루틴이 있어요. 네, 저는 커피 마시는 것, 아침에 커피 마시는 것, 그다음에 일어나면 저 이제 음악부터 이제 듣습니다. 음악을 듣는데 또 저는 식물이 되게 많아요, 집에. 식물들 며칠에 한 번씩 간격이 있는데 간격에 맞춰서 물도 줘야 되고 바빠요, 아침에. 그래서 네, 이런 게 제 이제 이제 오늘 시작한다 이런 게 있고요. 이 루틴만 있다고 해서 행복해진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건 지금 저 시작입니다. 네, 일단 그런 걸 집어넣어 놔라. 나에게 의미 있는 것. 그리고 여러 가지 루틴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많이들 권하는 게 이거죠. 감사 일기를 써라.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? 근데 이 참 효과가 있는 활동이긴 해요. 이제 그런 앱도 많고요, 요새는. 하루에 5가지 감사한 걸 생각해보고 그럼 이제 막 열심히 찾아요. 누가 뭐 칭찬 한마디 했다. 감사하죠. 예쁜 거 하나 샀다. 맛있는 거 먹었다. 야, 이게 정말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다니. 그런 거 다 감사하죠. 처음엔 5개 찾기 힘들어요. 근데 나중에는 막 계속 나옵니다. 이것도 써야 되는데, 이거 너무 많으니까 내일 써야지. 뭐 이렇게 되고 점점 좀 많아져요. 그것도 연습이거든요. 이 얘기도 많이 하는 얘기죠.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. 큰 뭐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일상의 작은 거. 정말 가다가 새소리, 예쁜 걸 뭐 하나 봤다? 네잎클로버 찾았네? 아주 지나가는 작은 것들,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이라고 합니다. 또 한 가지가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. 목표를 세우면 그걸 달성하기가 쉬워져요.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론 중에 자기충족적 예언, 이거 영어로 얘기를 더 많이 해요. Self-fulfilling prophecy. 내가 하는 말이 예언이 된다는 거예요. 연구에서도 많이 나옵니다.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20%의 학생들을 이제 무작위로 뽑아서 이 학생들은 1년 후에 아주 뛰어난 학생들이 될 것입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러면 무작위로 20%를 뽑았는데도 1년 지나면 그 20%의 학생들이 정말 아주 뛰어난 학생들이 된다는 거예요. 그 이유가 그 선생님들께서 얘들은 정말 그런 훌륭한 학생이 되겠구나. 그러면 정말 알지 못하게 아주 미묘하게라도 그 학생들에게 더 용기를 북돋아 줄 수도 있고 뭐 약간 뚱딴지 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반응을 잘해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 학생들을 더 발전시킨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이 알고 있어도 그런데 내가 나 스스로에게 말한다면 내가 스스로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스스로의 길을 막을지 이런 게 내가 하는 말, 내가 하는 생각, 나 스스로의 예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그런 것들입니다. 그래서 목표가 있으면 그쪽을 향해서 가기가 쉬워요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서 더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.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걸 추구하는 과정이 행복이고요.
이것도 유명한 연구인데 왜 복권 당첨된 분들에 대한 연구가 있어요. 갑자기 오늘 집에 가다가 복권을 샀는데 10억짜리가 됐다. 더 행복하실까요? 네. 근데 그런 연구 결과들이 그렇지 않다고 나와요. 그 연구에서 어떻게 비교를 했냐면요. 그냥 사고를 당해서 약간 신체에 조금 못 쓰게 된 경우와 복권 당첨을 비교를 했어요. 이게 말이 되는 비교야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. 복권 당첨 훨씬 행복하지. 어디 다쳐가지고 내가 다리를 못 쓰게 됐다. 그리고 얼마나 힘들어.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정말 의외로 복권 당첨되면 처음에 막 높아졌다가 다시 돌아가고 어딘가 크게 다쳐도 그럼 뚝 떨어졌다가 또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. 그게 참 신기한 결과죠. 우리가 적응을 하고 거기서 또 목적을 찾을 수 있고 다시 행복해질 수 있어요.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. 저 아는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. 행복이 나한테 와. 내가 만들어야지. 이러시는 거예요. 이렇게 찾아오는 게 행복이 아닌 거고 일상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들. 그런 게 행복인 거라고. 참 공감이 가는 말이었어요. 일상에서 루틴을 만들기도 하고 감사한 걸 찾고 내 목표를 만들고 그런 게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는 다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. 이런 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구독, 좋아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행복하세요.